데모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블록체인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파트까지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로 왔는데, 살펴보자면 일단 블록체인 파트랑 다른 점은 참여자가 3명이 생겼어요. 피어 A, 피어 B, 피어 C.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를 피어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P2P 네트워크니까 참가자들을 이제 피어라고 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가 3명이 있어요. A, B, C 3명이 있고, 이 3명은 전부 다 똑같은 블럭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블럭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보시면 이 블럭의 해시 값이 00001호로 시작하죠. 이 친구도 00001호, 이 친구도 00001호. 그래서 이 해시 값이 다음 해시 값, 다음 블록의 이전 해시 값 필드에 들어가면서 이제 인풋 4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 거를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인풋이 이제 4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블록이 들어가요. 그쵸?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논스 값은 결국에 찾은 거죠. 네. 이 친구는 제일 나중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제일 나중에 논스 값은 네 번째. 자, 데이터 값이 들어가고, 물론 이 데이터는 지금 공백이에요. 공백이라는 데이터도 들어간 거예요. 그게 들어간 거고, 이제 previous 해시 해서 1번 블럭의 해시 값을 가져온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 세 개만으로는 원하는 해시 값이 안 나올 테니까 거기다 논스라는 필드를 추가해서 논스를 1부터 1, 2, 3, 4 쭉 증가시키다 보니까 3, 5, 2, 3, 0까지 온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피어 A, 피어 B, 피어 C가 이제 모두 똑같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 조작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피어 A의 블록 3번에 조작을 했어요. Yscal get 10 bitcoins 라는 데이터를 조작을 가했어요. 자, 근데 이 데이터의 조작을 가했다는 건 결국에 제 하드디스크에서만 조작을 가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피어 B랑 피어 C랑 얘네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컴퓨터예요. 각각 컴퓨터고, 이 컴퓨터 안에는 고유의 하드디스크가 있고 고유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10분마다 블록이 생성돼요. Every 10 minute minute. 매 10분마다 블록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 조작을 가하잖아요. 데이터 조작을 가하는 이 순간도 사실은 이제 블록이 계속 피어 B랑 피어 C는 블록을 계속 생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레이싱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 블록의 데이터에 조작을 가했잖아요. 조작을 가하면서 이제 인풋이 바뀌니까 블록의 해시 값이 바뀌어요. 해시 값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쵸? 이 해시 값을 유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논스 값을 0부터 1, 2, 3, 4, 5, 6, 7, 8 증가시키면서 때려 맞춰야 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서 그렇지만 난이도가 어려우면은 이거 진짜 오래 걸려요. 중요한 건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데, 이거 만들 동안 지금 다른 친구들이 어떡하죠? 다른 친구들은 자기만의 블록을 만들어 나가겠죠.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 친구들이 블록을 안 만들게끔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피어 B, 피어 C 둘 다 자기만의 그러니까 블록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얘네들은 유효한 블록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데이터 위변조가 없는 그런 블록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반대로 저는 이제 데이터의 조작을 가했어요. 가했고, 계속해서 이제 해시가 깨지니까 이 깨진 해시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인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마인을 얘네가 그러니까 다른 피어들이 블록 생성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마이닝을 해서 제가 다 따라잡고,
제 블록체인이 제일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 블록체인이 유효한 블록체인이 돼요. 지금 비트코인 알고리즘 상에서 이제 길이가 가장 큰 블록체인을 유효한 블록체인으로 받아들인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컴퓨팅 연산량이 압도적으로 빨라서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생산하는 그 블록체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생성한 다음에 제 거를 가장 긴 블록체인으로 만들면 제게 유효한 블록체인이 돼요. 대신에 어떤 리스크가 있죠? 볼까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글씨체를 좀 크게 하고 볼게요. 글씨체를 좀 크게 해서 자, 블록체인에 데이터 조작을 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여드렸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하는지. 데이터 조작을 가했을 때 해시값이 유효한 해시값이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이제 새로운 논스 값이 필요해요.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새로운 논스 값이 필요해서 이렇게 논스 값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할 건데 논스 값을 그러니까 해시가 유효하게 해시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논스 값을 찾는 과정 이게 이제 마이닝이에요. 채굴 찾는 과정을 진행할 텐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피어들 혹은 채굴자들보다 마이너라고 할게요. 마이너보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해시 값을 찾고 블록을 생성함으로써 가장 긴 블록체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싱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주를 하는 거죠. 경주를 해서 제가 블록체인에 데이터의 조작을 가하고 그 데이터 조작을 가한 그 시점부터 지금 여기서는 제가 3번부터 조작을 했었죠. 이 3번부터 유효한 해시 값을 찾아나가는 이 마인이라는 과정을 계속 할 텐데 그때 동안 P어 B, C가 만들어내는 블록 그 개수보다 제게 훨씬 많아야 되고 제가 가장 긴 블록체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P어 B랑 P어 C는 나중에 제 블록체인에 동기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제게 제일 기니까. 자,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되게 어려워요.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블록체인에 데이터 조작이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사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에게 퍼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제 코인의 가치 및 네트워크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채굴자들이 떠나가요.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는, 즉 블록체인에 있어서 블록을 계속해서 생성해주는 경쟁적으로 채굴자들이 떠나감으로써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기록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말짱 꽝이죠. 비트코인은 망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우 자명한 것이 경제적 손실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과연 데이터 조작을 가해서 얻는 그 코인의 개수와 그 가치보다 이 경제적 손실보다 그게 클까요? 과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도 얼마 없고 괜히 하드웨어 비용 플러스 전기세만 아까워요. 그리고 네트워크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비트코인 망하니까 경제적 손실도 정말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작을 가할 수 있지만 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거의 발생 안 하죠.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토큰스를 한번 볼게요. 분산 장부를 살펴봤고 이제 이게 실제로 코인을 옮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면은 똑같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피어 A, 피어 B, 피어 C가 모두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블록체인. 그리고 그 전에 봤던 거는 여기가 데이터 영역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데이터보다는 트랜잭션들을 모아뒀거든요. 모아둔 구조예요.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금액이 적혀 있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얘가 달러가 아니라 BTC겠죠. 네. 비트코인 25개를 달씨가 빅레이한테 보냈어요. 이 뜻이에요. 달씨가 빅레이한테 25 비트코인을 보냄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제인에게 4.27 비트코인을 보냈다. 이런 식의 거래들을 모아두고요. 거래들을 모아두고 이제 블럭 시퀀스 넘버, 프리비어스 해시, 그리고 이제 논스 값을 추가해서 유효한 해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속하죠. 그래서 찾은 값이 이제 이 논스가 139,358이 나온 거고 이제 다른 블록도 마찬가지로 이 트랜잭션들을 넣어서 이제 해시를 돌려서 유효한 블록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거래 내역들을 저장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블록 3번에도 이렇게 트랜잭션 거래 내역들이 들어있고 아래도 똑같겠죠. P와 B가 저장하고 있는 트랜잭션도 비슷할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네, 동일하죠. 해시 값이 같으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에 조작을 가했어요. 뭐 10비트코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원래 잭슨한테 보냈는데 잭슨한테 보냈다는 거를 뭐 위기라고 해봅시다. 와이즈카우라 해볼게요. 네, 와이즈카우에게 보냈다고 수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일단 제 하드디스크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멀쩡해요. 다른 친구들 것까지 바꾸고 싶으시면 어떻게 한다? 조작을 가한 이 블록부터 마인을 빠르게 하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네, 새벽 시간대여서 좀 피곤해가지고 하품을 좀 했어요. 제가 조작을 가한 이 블록부터 마인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이 와중에도 피어 B랑 피어 C는 그리고 전 세계 채굴자들은 블록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전에 있던 블록부터 빠르게 훨씬 빠르게 만들어서 제 블록이 결국에 제일 길게 제 블록체인이 가장 긴 블록체인이 되지 않는 이상 데이터 조작을 해봤자 제 거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빠른 연산량이 있어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랜잭션들을 보실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셨어야 됩니다. 무슨 의문점이냐면은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하늘에서 갑자기 뚝 97.67 비트코인이 리플레이한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얘는 도대체 이 돈의 출처를 어디서 난 걸까요? 얘 여기서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마찬가지로 달씨가 25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디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그쵸? 이러한 게 바로 코인베이스의 트랜잭션이거든요. 자,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뭐냐? 얘는 블록을 생성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트랜잭션이에요. 아주 특별한 트랜잭션이에요. 얘는 전에 누군가한테 100코인을 받지 않았어도 그냥 시스템 자체적으로 얘한테, 그러니까 이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100코인이라는 코인을 보상으로 줘요. 이 순간부터 앤더스에겐 100코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돈을 얻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인간은 경제적 동기가 없이 무슨 일을 하지를 않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금 전 세계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는 채굴자들도 채굴 사업하시는 분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손해만 보고 돈 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전기세 써가면서 할까요? 그럼 미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됐건 시스템 내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주는 특별한 거래, 특별한 트랜잭션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있죠. 지금 보면 계속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블록을 만들었네요. 그쵸? 그럼 이 친구도 여기 앤더슨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블록을 채굴하자마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나 블록 만들었어요 라고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거거든요.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전파했고 전파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앤더스가 100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첫 번째 블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블록도 앤더스가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앤더스가 전에 있던 100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받았던 100코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소피아, 루카스, 에밀리, 메디슨한테 각각 코인을 보냈죠. 100코인 한도에서. 100코인을 넘어가는 거래는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코드 자체에서 if 문호를 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까지 굳이 바꾸겠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자 일단 그래서 이 4개의 거래를 포함하는 거를 또 이 블록을 앤더스가 만들게 되면서 앤더스는 100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앤더스가 이 블록까지 블록 2까지 가지고 있는 총 코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200 빼기 10 빼기 20 빼기 15 빼기 15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돈의 출처는 바로 코인베이스로부터 나온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인풋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처음에 봤던 것과는 달리 이제 블럭 시퀀스 넘버 그리고 논스 값은 나중에 넣는다 생각하시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들 모아둔 트랜잭션스 그리고 전에 블록의 해시 정확히 말하면 전에 블록 헤더의 그 해시 값이에요. 블록의 해시 값이라기보단 블록 헤더의 해시 값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 다 조합시켜서 유효한 해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논스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총 블록 시퀀스, 논스,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previous block header, 네, 블록 헤더에 대한 해시 이렇게 총 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비주얼 데모 101은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비주얼 데모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리즈는 오늘은 이제 비주얼 데모를 했지만 다음 시리즈는 그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라고 해서 이 데모가 또 있어요. 되게 잘 만들어진 데모가 있어서 앤더스 씨가 만든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그 비주얼 데모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